어쨌든 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6개월 됐고 이재명 행정부는 지금 이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당장 우리 앞에 발등에 불이 미국과의 관세 문제 그리고 방위비 문제인데 네.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전문가들의 의견, 그다음에 이제 새로 들어선 정부의 관계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도 우리가 관세 협상을 너무 서두르면 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거 전 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뒤로 밀려도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처한 상황 때문에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올 연말에 저 감세 법안을 통과를 시켜야 돼요. 그러고 나면 미국 내에서 미국 사람들한테 걷는 세금을 줄여주기 때문에 나라 밖에서의 관세 수입을 벌충해야 된다는 그런 그게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 경제에 상당한 지금 부담을 줘가면서 저 관세를 올렸다 내렸다 지금 뭐 중국과 유럽이랑 협상을 하다 중단했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럴듯한 협상 성과를 빨리 내놔야 하는 그런 부담과 압박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네. 그럴 때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성과를 내놓기에 상당히 좋은 대상이 됩니다. 우리라고 그래서 뭐 넙죽 엎드려서 다 갖다 바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를 할 때 이게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한국을 굉장히 압박하고 흔들 수 있는 카드가 바로 방위비, 주한미군, 안보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세 문제를 꼼꼼하게 협상을 해야 되긴 합니다만 이제 그런 부담스러운 상황에 몰리지 않도록 앞뒤를 잘 보면서 대처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대선 기간이라서 뭐 크게 주목을 못 받고 잠깐 나왔다 들어갔습니다만 미국이 주한미군 일부를 빼서 다른 지역에 배치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잠깐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 된다면 우리로선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이 주한미군의 태세 문제, 태세 재조정을 검토한다라는 얘기가 미국 국방부 당국자 발로 보도가 됐다가 공식적으로는 부인이 됐어요. 검토한 바 없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태세 조정이라는 게 뭐냐면 미국이 해외에 군대를 어디에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능력을 갖춰서 어느 정도의 인원을 주둔시키냐 하는 문제예요. 근데 지금 한국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는 4,500명 정도를 한반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를테면 괌이라든가 좀 더 남중국해나 대만 문제에 미국이 대처하기 좋은 위치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정황이 보입니다. 4,500명 정도라고 하면 대략 여단 규모거든요. 사단보다는 좀 작지만 독립적인 전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옮길 걸로 예상이 되는 건데 주한미군의 규모를 지금 미국의 국방수권법이라고 해서 미국의 국방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법안에 주한미군을 28,500명으로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강제 규정은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주한미군의 규모를 바꾸거나 움직일 수는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워낙 그런 법안에 얽매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본인이 하고 싶으면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빅터 차라고 왜 이제 미국 공화당 역대 정권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많이 하셨고 이제 그랬던 분이 최근에 CSIS라는 싱크탱크의 강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마도 처음으로 주한미군의 규모가 2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걸 볼 수도 있다. 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상당히 우리가 지금 신경을 쓰면서 지켜봐야 될 그런 항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달 말에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했던 발언도 신경이 쓰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을 겨냥한 발언이라서 한국도 예외가 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We know that many countries are tempted by the idea of seeking both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and defense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Asian allies should look to countries in Europe as a newfound example. NATO members are pledging to spend 5% of their GDP on defense, even Germany. So it doesn't make sense for countries in Europe to do that while key allies in Asia spend less on defense in the face of an even more formidable threat. 네, GDP 5% 지금으로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 보고 국방비를 2배로 늘리라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국방비를 GDP의 한 2.6% 정도, 65조 원 정도 쓰거든요. 저걸 5%라고 하면 그야말로 2배, 65조 늘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가 방위비 분담금을 몇 조 늘리는 문제를 가지고도 미국과 그 트럼프 일기 때 엄청 그 싸움을 해가면서 이제 협상을 했는데 그렇죠. 65조라는 거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금액이고 사실 저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얘기한 유럽의 5%라는 것도 단계적으로 가는 장기적인 목표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볼 필요가 있고 미국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설득을 해야겠죠. 다만 이제 미국이 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 동맹의 역할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왜 저런 소리를 하는지를 잘 그 가려서 그 우리도 좀 성의 표시를 해가면서 말과 행동을 좀 그 준비를 해나갈 그런 필요는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 전통적인 한미동맹 내용도 좀 조정이 되는 겁니까? 미국이 한국과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들한테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요? 결국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통제하는 데에 군사적으로 한국도 기여를 하라는 얘기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이라는 거를 주로 어떻게 이해를 해왔고 또 하고 싶어 하느냐 하면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침략당할 경우에 미국이 도와주는 동맹으로 이해하고 싶어 하고 그게 바뀌는 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게 이제 바뀐다는 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불확실성과 그렇죠. 여러 가지 그 국제적 책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는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그 중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군사적으로 양적인 그 열세라는 거를 절감하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이러저러한 일들을 중국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 일본, 동남아 국가들 너희들을 중국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한 거야. 네. 그런데 왜 너희는 더 기여하지 않아? 라는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좀 달래가면서 우리도 성의 표시를 해가면서 미국의 신뢰를 얻을 걸 얻어가면서 또 중국과는 척지지 않게 가야 하느냐. 굉장히 고차원적인 방정식이고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일단 유성락 안보실장이 고민이 참 많겠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식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충일 연휴 편안히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